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모션 포스터 A 파트로 포스터를 위한 스케치, 조형물 구성하기, 투명한 유리 실습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를 위한 스케치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저는 보통 어떤 아트워크를 만들 때 첫 시작이 손 스케치로 시작을 하곤 합니다. 스케치를 하면 좋은 점은 시선 순서를 정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시선이 어디로 꽂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순서들로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갈 건지를 저희가 한눈에 봤을 때 시선 순서를 정해두게 되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읽어주는 아트워크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아트워크가 아닌 이런 조형적인 도형들을 가지고 하는 아트워크에도 분명한 시선 순서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적인지 불균형인지 볼 수 있다고 적어두었는데요. 도형들을 통해서 균형적인 미와 불균형적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화면 안에 봤을 때 조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도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색깔적인 계획과 재질에 대한 먼저 러프한 구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D를 만들 때는 사실상 만드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서 조형적인 어떤 형태나 구도나 어떤 모양을 되게 신경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매력적이고 한 장으로 봤을 때 괜찮은지에 대해서 2D 스케치를 통해서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아트워크 실습할 내용은 이 두 가지 도형, 기초 도형으로 진행할 건데요. 이 두 가지 도형만을 가지고 어떻게 화면을 완성해 나가는지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습할 아트워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통해서 같은 원기둥과 굴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오브제가 여러 개로 어우러지는 스케치를 하나 더해서 실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저희 실습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시면 스타트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C4D 스타트 폴더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열어주게 되면 제가 옥테인 카메라를 하나 꺼내두고 그리고 비율을 포스터 비율로 맞춰주었습니다. 포스터 비율로 맞추는 방법은 이 렌더 세팅에 들어가셔서 저는 3대4 비율을 1500픽셀과 2000픽셀로 해서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를 저장해 주시고요. 렌더러에 옥테인 렌더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세팅해둔 옥테인 렌더 세팅이 있을 텐데요. 옥테인 렌더 세팅은 제가 이렇게 맞춰두었습니다. 이렇게 맞춰둔 이유를 간략하게 저희가 복습하면서 설명을 해보면 샘플링 값은 512로 우선 맞춰두었고요. 노이즈가 많이 생겨서 조금 더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가 맥스 샘플 값을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샘플링을 켜주셔야 되고요. 네, 나와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우선은 바닥이 될 플레인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플레인을 꺼내는 방법은 큐브를 꾹 눌러서 첫 번째 플레인을 꺼내 주시고요. 플레인 밑에 바닥이 될 건데 저희는 사이즈를 좀 더 키워 볼게요. 4000과 2000으로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뒷판에 하나 더 플레인을 놔줄 건데요. 플레인을 하나 더 꺼내서 플레인의 어트리뷰트에서 축을 Z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Z축으로 바꾸고
화살표를 쭉 밀어서 뒤로 배치시켜 줄게요. 뒤로 배치시켜준 플레인의 사이즈를 3000으로 바꿔주고 세그먼트는 1:1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비율, 여기까지 저희가 렌더가 될 텐데 렌더가 되고 안 되고의 영역이 너무 희미해서 여기를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단축키 Shift V를 해주시면 이 어트리뷰트 창에 뷰포트 설정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세이브 프레임의 프레임스에 들어가셔서 오퍼시티를 올려보겠습니다. 80 정도로 올리고 저는 이 뷰포트에 렌더 안 되는 창을 조금 튀는 색깔로 오히려 보기 싫은 색깔로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렌더할 창과 안 할 창을 분리시키도록 이 부분은 렌더가 안 되는 것처럼 딱 보이게 저는 바꾸는 편인데 오늘은 한번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퍼시티를 50으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렌더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를 저희가 헷갈리니까 언더라고 바꿔보고 여기는 백이라고 바꿔서 밑에 놔두겠습니다. 가운데 조형물을 만들어야겠죠? 가운데 조형물을 만들 때 스피어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위로 올려줄게요. 이 세그먼트 값을 64로 늘리고 헥사이드런으로 저희가 타입 모드를 바꿔볼게요. 튜브를 하나 꺼내서 굴을 중심축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중심축이 다르게 생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에 맞춰서 일단은 옥테인 창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심축에 맞춰서 이 큐브도 같은 중심축을 쓰고 싶을 때는 큐브를 스피어 밑으로 넣어줍니다. 밑으로 넣어주고 어트리뷰트 창에 가셔서 XYZ를 000으로 바꿔볼게요. 그렇게 되면 000으로 같은 중심축이 맞게 되고 이 상태에서 어트리뷰트에서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이즈를 100, 150, 로테이션 세그먼트를 150으로 맞추고 축을 Z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Z축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큐브가 하나 생기는데요. 카메라를 나와서 한번 보게 되면 저희는 이곳에서 필렛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렛을 체크하게 되면 뾰족했던 부분이 베벨이 먹게 되는데 베벨로 스무스하게 변경을 시켜주겠습니다. 세그먼트 값은 6, 8, 레디우스는 이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로 들어와서 5개를 복제해서 조형물을 이렇게 5개가 그 도넛처럼 감싸지게 만들 거예요. 이 큐브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끌어서 왼쪽 화살표가 됐을 때 놔주겠습니다. 그러면 큐브 하나가 복제가 됐고 이 큐브를 레디우스 값은 160 밖에 겉에 레디우스 값은 2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50, 50 이너와 아우터가 50, 50 차이기 때문에 5개도 50, 50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높이는 같고 이렇게 둘레만 다 다르게 되는 큐브 5개가 만들어지겠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복사하고 이너를 252에서 이 정도를
좀 차이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0 차이가 나게끔, 그리고 204겠죠? 204, 204에서 254 이런 식으로 살짝 간격을 2cm 정도 띄워준 상태에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56, 306, 256. 네,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들어 줬고요. 저는 이 스피어 자체를 잡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리게 되면 살짝 뜨게 만들어 주시고, 이 스피어 자체를 로테이션으로 살짝 측면이 오게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 좀 이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 언더와 스피어를 한 번에 잡고, 언더와 스피어를 한 번에 물체를 잡는 법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위치를 바꿔보고 이렇게 얇게 들어갈 포인트를 제가 만들 건데요. 이걸 하기 전에 저희는 우선 가장 바깥에 있는 큐브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시 넣어주고, 마지막 큐브를 258, 308 이 정도로 되게 얇은 거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드시고 스피어를 살짝 더, 언더를 살짝 더 내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저희 가운데 있는 조형물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걸 제작할 때 이 안에 4개가 이렇게 3개가 돌아가는데요. 이 3개가 돌아갈 때 전체 축을 막 다 움직이게 되면 너무 산만할 것 같아서 빨간 축만 잡고 전화를 줬습니다. 빨간 축만 잡고 변화를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 빨간 축만 이용해서 돌고, 이 가장 겉에 있는 뭔가 포인트적인 얇은 링은 전체 축을 그냥 과감하게 돌려서 위치시켜주고, 이 하이트를 한 10 정도로 낮췄습니다. 아우터 레디우스를 5를 좀 더 줄여볼게요. 얇게. 이너 레디우스를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겉에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부분은 이 조형물을 받쳐주는 요소인데요. 마찬가지로 큐브를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하여 복사해 축을 Y로 변경해 주었고, 얘는 전체 큐브 T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주고, 로테이션을 통해서 밑으로 한번 둘러주고, 1을 이용해서 이동키로 바꾼 후에 이 초록색 화살표를 잡고 컨트롤을 눌러서 위로 하나 복제, 그리고 로테이션을 눌러서 뒤쪽으로 크게, 안에 이너 레디우스 값을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게 얇게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이 꽂히는 곳이 여기, 그 다음으로 이렇게 쭉 타고 흘러서 나가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전체 안에 있는 메인 조형물을 잡고 Alt G를 눌러서 널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메인이라고 작성하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 작성하면 됩니다. 뒤에 들어가는 조형물은 2개 묶어서 Alt G 누르고 세컨드라고 적어주었습니다. 네, 이제 재질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전부 유리 재질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재질을 넣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옥테인 라이브 뷰어를 켜야겠죠. 이번에는 이 라이브 뷰어 버튼 이용해서 꺼내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 저희는 옥테인 렌더 먼저 저는 재질을 만들기 전에 우선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편이어서 데일라이트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데일라이트를 하나 꺼내게 되면 데일라이트를 제가 수치값을 적어왔어요. 데일라이트에 들어가셔서 로테이션 값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30, 마이너스 15, 20 해주시고 선 세팅에 들어가시려면 데일라이트 태그를 눌러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파워를 0.7 그리고 선 인텐시티를 0.4로 좀 은은하게 낮춰줬고요. 선 사이즈를 0.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트웍 자체가 파란색기가 많이 도는 아트웍이어서 선 컬러를 클릭하셔서 안에 화이트로 바꿔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밑에 바닥을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메탈릭을 하나 꺼내 볼게요. 메탈릭을 꺼내서 언더에 드래그 해줍니다. 언더에 드래그 해주면 얘가 완전하게 비춰지는 걸 확인하는데요. 완전하게 비춰지는 게 아닌 살짝 노이즈 뭔가 이런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재질은 매테리얼 클릭하셔서 범프를 누르시고 텍스처에 노이즈를 주었습니다. 노이즈를 주게 되면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변화가 생기는데요. 저는 웨이브 터뷸런스를 사용합니다. 웨이브 터뷸런스에서 이번 아트웍에는 글로벌 스케일 400 저희가 가운데 9를 만들어 볼게요. 9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에 색깔들이 뭔가 많은데요. 스페큘러를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스페큘러를 하나 꺼내주고 9에 적용시키기 전에 전체 메인의 여기 하위를 큐브를 밖으로 빼서 이 메인과 이 큐브들과 이 스피어가 같은 자식들로 설정이 되게 바꿔주신 후에 스페큘러를 스피어에 넣어 보겠습니다. 스페큘러를 스피어에 넣어보게 되면 일단 이런 깨끗한 재질이 나오는데요. 클릭을 하셔서 옵션을 한번 바꿔볼게요. 스페큘러에 저희는 다른 옵션은 건드리지 않고 디스퍼션 값을 0.1로 바꿔보겠습니다. 디스퍼션 값을 올리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무지갯빛의 뭔가 영롱한 구가 생겼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영롱하게 유리들 안에 색깔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는 HDRI를 추가적으로 사용해 볼게요. 저희 데일라이트 태그 안에 들어가셔서 믹스 스카이 텍스처를 체크해 주시는 걸 한번 해주시고 HDRI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텍스처에 들어가시고요. 이미지 텍스처 안에 7강 자료 파일에 이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나머지 재질로는 이 포인트 큐브에다가도 이 스페큘러를 넣어줬는데요. 그리고 이 뒷부분들, 이 뒤에 이렇게 넓게 들어가는 부분도 같은 세컨드라는 폴더에 큐브들에게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HDRI에 적용했던 색감들이 이렇게 유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화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화이트 스페큘러로 바꿔주시고
블루 스페큘러를 꺼내볼게요. 블루 스페큘러를 꺼냈을 때는 블루라고 바꿔줘 보겠습니다. 일단은 블루를 적용을 시킬 때 이 가장 겉에 부분을 적용시킬 거기 때문에 블루를 이 적용시킬 부분에 먼저 넣어줘서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블루 부분을 넣어주시고 창에 가셔서 첫 번째로는 인덱스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인덱스를 3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큐브들의 필렛을 저희가 다 3으로 설정했었죠. 3으로 되어 있는지 각각에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가 있는 유리 재질로 바꿀 때는 트랜스미션이라는 탭을 들어가는데요. 스페큘러의 트랜스미션은 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컬러 피커에 들어가서 파란 색깔로 바꿔볼 텐데요. 제가 사용했던 컬러의 번호는 128, 16, 95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란 색깔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컬러인데요. 저희는 마지막 노란 색깔 컬러는 스페큘러가 아닌 유니버스 재질로 한번 꺼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버스 재질을 처음 꺼내게 되면 메탈처럼 나오는데요. 일단 유니버스 재질을 저희가 넣고자 하는 데에 두 번째 튜브에 넣어 보겠습니다. 넣게 되면 메탈 재질이 나오는데 유니버셜에서 옐로우로 해주고 이 메탈을 어떻게 유리로 바꾸느냐의 방법은 몇 가지의 탭을 바꾸면 되는데요. 우선은 알베도를 선택하셔서 알베도의 블랙 컬러로 변경을 해줍니다. 블랙 컬러로 변경을 해주고 알베도 블랙 컬러 변경해주시고 메탈릭에 들어가셔서 메탈릭을 0으로 바꿔볼게요. 네, 근데 아무런 아직 변화가 없죠. 마지막으로 트랜스미션을 화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깨끗한 유리 재질이 유니버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인덱스 값을 바꿀 텐데 바로 위에 있는 탭에 들어가셔서 저희는 3으로 같이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외곽이 또렷한 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유니버셜을 사용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스페큘러에 원래는 신 레이어가 없는데요. 유니버셜에는 여러 가지 탭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서 이 신 레이어를 한번 사용하려고 유니버셜을 통해서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유니버셜 신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텍스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텍스트를 클릭해 보시면 뭐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이 텍스처라는 첫 번째 위 있는 탭에 두 번째 RGB 스펙트럼을 눌러볼게요. RGB 스펙트럼이 생겼는데 저희는 여기서 노란 색깔 컬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60, 16, 95가 되겠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컬러로 바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러프니스에서 0.4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뭔가 미묘하게 뷰포트에서 이 겉에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기가 좀 먹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 코팅 레이어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팅 레이어에 똑같이 넣어주는 방법은 이 컬러를 똑같이 복사를 하면 되는데 쉰을 클릭하시고 카피 쉐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쉐이더를 복제해 주는데요. 카피 쉐이더를 하고
코팅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RGB 스펙트럼을 우선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페이스트 쉐이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러프니스를 똑같이 0.4로 해볼게요. 조금 더 노란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저는 트랜스미션에서 16, 수치값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60 이렇게 해서 살짝만 넣어줄게요. 한 5 정도? 하늘색과 노란색이 은은하게 섞인 느낌의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저희는 다 했는데요. 옐로우를 나머지 튜브에다가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디테일들은 제가 여기서 이 큐브가 살짝 답답해 보여서 저는 120으로 이런 식의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뒷부분에 완전 화이트한 디퓨즈 컬러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퓨즈 하나 꺼내주시고 그대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디퓨즈 컬러의 디폴트가 완전한 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백으로 맞춰주시면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이 약간 색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색보정을 하는 방법은 카메라 이미저라는 탭이 있어요. 빨간 카메라 누르시고 들어가면 카메라 이미저가 있는데 카메라 이미저에서 클릭을 해주셔서 이 하이라이트 컴프레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화이트들을 좀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0.5 정도로 맞춰주고 여기서 세츄레이션이 원래가 1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츄레이션을 1.5 정도로 높여서 렌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츄레이션이 높아진 상태로 렌더가 되고요. 채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을 때 간편하게 활용하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렌더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1분 40초가 나온다고 뜨네요. 한 프레임당.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은 이 빨간 축의 키들을 저장해서 애니메이션을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